사실은 그 나이살보다 더 치명적인 세트 포인트 교란 식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흔들려서 올라가게 만드는 식품. 술 안에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패스트푸드? 맞습니다. 술이요? 술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설탕이라든지 액상, 과당 같은 단순당. 여러분들 청량음료 마실 때 뒤에 그 성분 보시면요, 무슨 정백당, 액상과당, 그게 다 세트 포인트 흔드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트랜스지방. 요즘 트랜스지방 신문에 많이 얘기 나오는데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의 건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세트 포인트를 흔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자, 먼저 네. 비만을 방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만이 아주 성인병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 성인병에 고혈압.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외관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살이 많이 찌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비만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모델이시기 때문에 또. 저는 가수라서요. 네. 감동을 준 노래를 해야 되는데 턱이 잡혀 있으면 쟤는 뭐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애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불쌍해야 되고 신승훈 선배가 항상 얘기하시길 발라드 가수는 턱으로 여자의 마음을 베야 된다. 잠깐만요. 신승훈 씨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발라드 가수는 턱으로 여자의 마음을 베어야 된다고요? 왜 노래 끝나면 이야. 노래 끝나면 마이크를 내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딱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이렇게 툭툭 하면은 좋아. 맹상훈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자니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발톱 깎을 때 양말 신을 때 화가 나요. 안다니까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짝 돌려서 이렇게 신는단 말이에요. 발톱도 이게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게 한 5년 전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돌려서 깎으려니까 턱선이 이거 좀 목소리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 내가 좀 턱선이 없어지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하이로 올라갔고 내가 저 성시경 씨처럼 대사할 때는 목소리 이렇게 아주 가늘하지. 아니, 예전에는 노주현 씨 하면 정말 히어로였어요, 안방극장에. 근데 지금 히어로가 아니라 안방극장에 개그맨이 되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외모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걱정하는 걸까요? 네, 비만 자체가 증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뿐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다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비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네.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위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그 위험한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예. 특히 이제 복부에 배에 살이 붙게 되면은 내장 지방 자체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무려 정상인보다 15배나 높습니다. 네. 딴 거는 고배당이 좋지만 이런 거는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두 번째 시간 볼까요? 이거는 뭐 조금 작습니다. 뇌에서 무슨 상관이요? 배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혈압을 높이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게 되고 혈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이래서 혈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혈관이 빨리 늙는다는 것은 내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들이 평균 2배 정도 암이 잘 생깁니다. 지금 뭐 피부암의 경우는 2.8배고요. 췌장암, 갑상선암 쭉 해가지고 모든 암이 뭐 1.5에서 2.8배. 그렇습니다. 저 가운데 특히 이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 암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대 때는 허리도 27이었고요. 에이, 왜 그래요? 그냥 큰일 소리 하네. 자기도 시커먼스 할 때 그랬잖아. 그렇지? 아유, 같은 편이라니까. 그럼. 그런데 한 25에서 한 30kg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면 셋 중에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스모 선수의 평균 수명이 네.
10세 채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떨어져 있어요. 불필요한 살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선 이 무거운 체중을 지탱해줘야 되는 우리 허리나 무릎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늘 요통이나 무릎 관절통에 시달리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코를 잘 고세요. 심한 사람들은 코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춰요. 아이고.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낮 시간에 늘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몸이 저산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차고. 그러니까 비만 그 자체가 증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또 이 병원에서 외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절개하고 아무리 열어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그렇죠, 권 박사님?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마취하기도 힘들지 수술 후에도 뭐 회복이 늦지 하니까 그 자체로도 사망률을 증가시키거든요. 정신적인 질환도 따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찌면 그죠. 뭐든 다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움츠려지고 뒤에 우울증이 숨고 싶고. 오히려 뒤에 그게 숨고 더 싶고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아주머님은 남편이 맨날 구박하다가 그 구박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살을 빼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10kg를 빼고 났더니 그다음에 이제 화장도 하게 되고 옷을 입는 것도 즐거워지고 이제 남편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밖에 나가 있으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시커먼스하고 저하고는요. 요거를 옛날 요거를 빼면은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하되 살 안 찌게. 그 일당들을 안 먹고, 그러니까 깡으로 먹으면 안 돼. 깡으로 깡만. 먹으면 안주 안 먹고. 안주 안 먹으면 안주 안 먹으면 되지. 술만. 네, 그렇게 밥 안 먹고. 네, 그렇게 드시면 예. 살이 빠집니다. 그렇지, 됐다. 야, 근데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중환자실로 들어오셔야 돼요. 중환자실이야. 호흡기. 자, 저희들이 다이어트 궁금증 베스트 3를 모아봤는데요. 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이것이 궁금하다. 3위. 과일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없다. 자, 변정민 씨. 과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부작용이 없다. 오. 없다. 없다.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정답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4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과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뭐 식이섬유들이 풍부하긴 하지만 그것이 40여 가지의 영양소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비축하고 있던 근육 단백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은 빠질지 몰라도 지방은 내가 먹은 그 탄수화물 때문에 이용이 되니까 별로 쓰이지 않으면서 근육이 빠지니까 몸을 더 해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지방 흡입술을 하면 체중이 감소한다. 저거 말이죠. 예.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옆에 보니까 이렇게 고무로 만든 지방 덩어리가. 물렁물렁한 거 있어요. 체지방. 네. 그게 1kg. 1kg가 이만해요. 네. 그럼 나는 그게 한 10대 개 되는 건데 그거를 빼면 빠지죠? 오? 맹상훈 씨는 5라고 생각하시죠? 빠지죠. 예. 자, 교수님? 네, 정답은 아니에요? 지방 흡입술은 몸매 관리 시술이지 비만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술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식이 조절,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비만에서 졸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군살이 있으면 그것을 지방 흡입술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셔야지 나 운동하기 싫으니까 수술로 해결할래 하시는 분들은